당신을 뒷목 잡게 하는 목 통증. 목 통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데 목이 뻣뻣하면 가장 먼저 목 디스크를 떠올리지만 목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생각보다 더 다양하다고. 흔히 목 디스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경추 추간판 탈출증부터 목 뒤쪽에 위치한 후관절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나타나는 후관절 증후군, 목뼈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손상돼 나타나는 경추염자까지.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목 통증을 부르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수업과 비대면 회의 그리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쳐다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목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병주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목의 구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 통증은 모든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는 통증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목 통증을 유발하는 몇 가지 질환들과 그리고 목 통증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옆에서 보면은 앞으로 살짝 구부러져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추의 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엑스레이나 CT 영상에서 조금 더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가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추의 전만이 소실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굽어지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거북목이 있다 또는 일자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가장 겉에 있는 승모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근육들이 깊고 얕은 곳에 존재하게 되겠고요. 가장 깊은 곳에는 두경부와 척추를 연결시켜주는 작은 근육들과 그리고 경추와 경추를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오른쪽 왼쪽 양쪽에 한 쌍씩 존재하게 되겠고 목을 뒤로 젖혀주는 그리고 양쪽으로 굽혀주는 그리고 양쪽으로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척추와 추간판, 즉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는 총 7개의 목척추, 경추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추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5군데에 5개의 추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와 척추가 만나면서 생기는 구멍을 통해서 한쪽에 8개, 총 16개의 척수신경이 나오게 되고 그 주위로 척수동맥과 척수정맥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척수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척수신경은 척수라고 하는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다발에서 분지가 되겠고 이 척수신경은 척추와 척추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척수신경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척추에는 크게 2가지 관절이 있습니다. 먼저 척추뼈 몸통과 디스크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 그리고 척추뼈의 뒷부분에 돌기들끼리 만나서 만들어지는 척추 후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척추뼈와 디스크가 만나서 생기는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척추 후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늘 사용하는 게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어났는데 그래서일까요? 요즘 목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면서 추간판 탈출증 환자도 같이 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추간판, 즉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은 크게 2가지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앙에 수액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젤리와 같은 형태로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구조물이 되겠고 그 주위로 섬유윤이라고 하는 결합 조직과 섬유성 연골로 이루어진 조직이 있겠습니다.
이 섬유류는 질긴 섬유 조직이 수액을 중심으로 겹겹이 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충암판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고 척추뼈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부하를 흡수하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충암판 탈출증은 앞서 얘기드린 충암판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입으면서 내부에 있던 수액이 밖으로 나와 주변으로 지나는 척수신경을 직접 압박을 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스크가 있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정상적인 구조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충암판 탈출증의 원인으로는 외상과 같은 급성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 지속된 나쁜 자세에 의한 만성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충암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면 왼쪽에는 정상적인 젊은 나이의 충암판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수액이 있는 부위가 움푹 파여 있고 주변에 섬유륜이 수분이 충분히 있는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척추 충암판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 충암판의 경우에는 수액의 부분이 줄어들고 주위에 있는 섬유름도 좀 더 질긴 조직들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충암판의 높이가 정상에 비교했을 때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CT나 MRI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충암판의 두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밝은 신호가 보인다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있을 시에는 두께 자체도 많이 줄고 그리고 안에 신호도 수분이 많이 빠져서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이런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목에 가해지는 부하가 되겠습니다. 똘바른 자세를 취했을 때 목에 가해지는 부하가 약 5kg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목을 30도만 구부리면은 그 3배가 되는 부하가 가해지게 되고 60도가 되면은 그거의 5배 정도가 되는 부하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추에 많은 부하가 가해지게 되면은 충암판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 손상된 부위로 해서 수액이 탈출하게 되고 그 주위에 있던 척수신경이 눌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충암판 탈출증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사실 방송할 때만 이렇게 바른 자세고 평상시에는 이런 자세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목과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더니 제 목을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다고. 제가 혹시나 거북목 증후군이 아닐까. 이게 지금 목 디스크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거북목이 충암판 탈출 중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진짜 충암판 탈출증이 있는지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충암판 탈출증의 경우 목 통증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상지 쪽의 통증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환자들이 보통 표현하기로는 목에서 타고 내려오는 듯한 저린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통증은 고개를 뒤로 젖혔을 시에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오히려 앞으로 숙이면 악화가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극이 되고 있는 척추신경의 번호에 따라 통증의 위치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번 경추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팔 쪽으로 방사통이 있겠지만은 팔꿈치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고 하지만 그 밑에 6번이나 7번, 8번의 신경이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팔꿈치를 넘어 손까지에도 방사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상부 경추, 즉 2번이나 3번, 4번 경추신경이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두경부 쪽으로 저린 듯한 통증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충암판 탈출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앞서 얘기 드렸던 특징적인 통증의 양상이 있는지 그리고 충암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이나 자주 취하는 자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겠고 환자의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서 위에서 눌려가지고 팔 쪽으로 방사통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통증 유발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는 충암판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그 영상에서 척추와 척추 사이의 간격이나 척추뼈의 연속성을 확인을 해서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목의 경우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면은 중립적인 자세나 목을 뒤로 젖혔거나 앞으로 구부렸을 때 척추의 연속성이 잘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촬영해 봤을 때 고개를 뒤로 젖힐 시에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부위에서 연속성이 끊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를 촬영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부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약 70에서 90%는 6개월 안에 자연적으로 줄어들거나 호전이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번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은 다시 발생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다시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만성적인 코스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는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이 통증이 심하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과장님, 근데 이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소염제나 진통제를 통한 약물 치료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물리치료가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치료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칭 운동이나 자세 교육 등을 통한 운동 치료가 중요하겠고, 이런 치료들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탈출한 추간판이 자극하고 있는 척수신경 주위에 주사 바늘을 주입을 해서 약을 주입을 하는 경막 외 주사가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막에 주사를 할 때에는 주사 부위 주위에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척수신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사를 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영상이나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주사를 하는 방법이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목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만큼 흔한 게 바로 목 후관절 증후군이란 그런 질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그런 질환인가요? 네, 후관절 증후군은 우선 문제가 생기는 위치부터 추간판 탈출증과 다릅니다. 후관절 증후군은 앞서 얘기 드렸던 척추의 뒷부분에 있는 돌기들이 만나서 이루는 후관절이라는 곳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또는 염좌가 생겨서 발생하는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후관절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편타성 손상이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후관절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연골이나 관절액이 소실이 되고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겠고, 편타성 손상은 고개가 갑자기 뒤로 젖혀지거나 앞으로 당겨지면서 생기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나 급정거 시에 이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후관절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후두부에서 어깨 그리고 날개뼈 주변까지의 통증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후관절이 영향을 미쳤냐에 따라서 통증의 위치는 바뀌게 되어 있고, 추간판 탈출증과는 달리 팔이나 손 쪽으로의 방사통은 없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과는 반대로 고개를 구부렸을 때 오히려 통증이 완화가 되고 고개를 뒤로 폈을 때 악화가 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후관절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 드렸던 특징적인 통증의 양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고, 이학적 검사로 목을 구부려보고 그리고 펴보고 해서 언제 더 통증이 심한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런 후관절 증후군은 엑스레이나 CT 등과 같은 검사에서는 정확한 병변 확인이 어렵고 MRI들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사 치료를 해보고 그것의 반응을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추간판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겠고, 그렇게 해서도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추간판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초음파나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 후관절 증후군의 경우에는 후관절 자체에 주사를 할 수도 있고 후관절의 통증의 신호를 전달하는 후지 내측지 신경의 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목 디스크나 목 후관절 증후군이나 이 뭐 초음파 유도 또는 엑스레이 유도하에 주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일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네, 두 방법 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두 방법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하는 주사의 경우에는 초음파 기계 자체가 혼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음파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며 주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약물이 정확하게 주입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목이 많이 두껍다거나 신경이 아주 깊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서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사 바늘을 적당한 위치에 두고 조영제를 사용을 해서 약이 잘 퍼지는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약물의 주입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초음파 유도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주사 바늘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유도하에 주사를 하기를 위해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방사선의 노출이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주사를 하느냐는 그 상황과 그 환자의 특성에 맞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병원을 찾은 환자가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질환이 목뼈염좌라고 합니다. 흔히 목이 삐었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과장님, 이 목뼈염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사실 빈도로만 따지면 앞에 두 질환들보다 더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경추염좌인데요. 경추염좌는 쉽게 말해서 경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등의 손상에 의한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앞서 얘기드렸던 편타선 손상이나 또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편타선 손상의 경우 후관절에도 물론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근육이 갑자기 당겨졌다가 풀리면서 근육 자체에도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북목이 있을 시에는 정상적으로는 편안하게 있어야 될 근육이 당겨지면서 스트레스가 계속 과해지면서 경추염좌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추염좌의 경우 후경부에 뻐근하거나 우리한 양상의 통증이 특징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 팔이나 손 쪽으로의 방사통은 매우 드물겠습니다. 이런 경추염좌의 진단은 외상이나 다른 어떤 자세적인 유발인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고, 경부를 손으로 촉진해가면서 눌렀을 때 특별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는 통증 유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추염좌의 경우 특별히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고, 다만 다른 질환들을 배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추염좌의 치료도 우선은 약물이나 물리치료, 운동치료들을 먼저 시행해 볼 수 있겠고,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드렸던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는 통증 유발점에 주사 바늘로 풀어주는 통증 유발점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의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른 자세와 재활 운동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과장님, 우리가 집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는 어떤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목 통증을 위한 재활 운동에 대한 원칙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 통증을 위한 운동의 경우 스트레칭 운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위의 통증은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이 동시에 적용되는 반면에 목 통증을 위한 운동에는 스트레칭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없거나 의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스트레칭 운동이 가능하지만, 만약 의심이 된다거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의 운동은 삼가하고 신전 운동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시에 목이 시원하게 아픈 정도의 통증은 허용이 되겠지만은 팔이나 손으로 통증이 전달이 되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강도를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목 통증을 위한 재활 운동은 간단합니다. 우선 목을 뒤로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양옆으로 굽혀고 그리고 양쪽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턱을 당기는 턱 당김 운동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이 된다거나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의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목을 뒤로 당기는 신전 운동만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운동들을 보시면은 엎드려서 양팔로 상체를 지탱한 가운데 목을 뒤로 당기는 신전 운동과 서서 양팔을 허리에 두고 상체와 목을 뒤로 당기는 신전 운동, 그리고 앉아서 몸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목을 뒤로 당겨주는 신전 운동 등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재활 운동과 더불어 올바른 자세도 당연히 중요하겠는데요. 우선 앉아서 있을 때 정상적인 경추의 전만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고개를 둬야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나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두는 것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 있거나 걸을 때도 올바른 목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올바른 목 자세는 옆에서 봤을 때 목에서 내린 선이 항문과 다리, 발 중간을 지났을 때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누울 때는 경추의 전만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형태의 푹신푹신한 베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어깨나 팔에 방사통이 특징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 후관절 증후군은 목을 구부릴 때보다 신전 시에 더 통증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경추염전은 뒷목 주위에 뻐근한 통증과 눌렀을 때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통증 유발점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앞서 얘기 드렸던 질환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재활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다른 방향으로의 운동은 삼가하고 목을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만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괴로운 부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데다가 또 장시간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화면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피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요. 목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다양한 만큼 목이 뻐근하고 또 어깨가 아픈 분들 네. 더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병주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